폐암은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폐암은 되게 증상이 없거든요. 네. 폐에는 감각세포가 없어요. 주변의 어떤 장기들을 압박하는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대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률,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재발해서 사망할 확률이 2~3배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대에서도 이 폐암이 발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혀 흡연하지 않았던, 흡연한 경험이 없었던 분들, 여성분들에게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 명의들을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 명의들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지난주 간암 명의를 저희들이 뽑아서 1등을 모시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2탄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누굴까요? 우리가 명의 그러면 대개 50대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었는데 설마? 생각도 못했던 40대에서 생각도 못했던 40대에서 40대 명의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한 해 폐암 수술 300회 이상 집도합니다. 거의 매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수술받은 7명이 다 생존할 정도로 굉장히 수술을 잘한다. 아주 여유가 좋은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또 이 사람이 수술뿐만 아니라 또 연구도 많이 해요. 그래서 폐암을 재발하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처음 밝혀내서 학문 연구업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 학문 연구업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 내과 쪽 사람들도 외과 쪽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조병철 교수가 이제 이 혈액종양내과에서는 1위로 나왔는데 그 최고 명의가 또 이 사람을 뽑았으니 그 최고 명의가 또 이 사람을 뽑았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명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나와주세요. 몽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폐식도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장기를 다루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손기술, 정밀도와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흉부외과 의사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김영렬 교수님은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집도한 수술이 지금까지 3,500건이라고 합니다. 3,500건? 3,50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사실 매일 수술해도 12년이 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데 이 정도면 사실 뭐 바둑으로 치면 이세돌 9단 정도 되고 태권도나 검도가 8단이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데 거의 뭐 김 교수님은 수술 9단 정도 내지는 입신의 경지가 아닌가. 혹시 수술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리스트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인. 교수님,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이 폐암이 이렇게 수술이 잘 돼도 재발률도 굉장히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전이도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전이가 잘 되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네, 폐암은 발견했을 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흔히 전이가 되는 부위는 간, 부신, 그리고 뼈, 뇌 이런 곳으로 전이가 잘 되거든요. 너무 많다. 뼈에 전이가 되면은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골절이 되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로 전이가 되면 전이가 된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신경을 누르면서 어느 부위에 마비가 된다든지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헛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폐암 걸리셨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폐암이 테니스공만 하다. 네. 근데 사실은 몇 개월 못 사실 거다. 수술도 못 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표적 항암제라는 게 우연히 아버지 유전자하고 맞는 게 있어서 좀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탁구공만해졌다고 할까요? 되게 많이 작아져서 희망을 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됐는데 한 3년 반 정도 그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멀쩡하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평상시처럼 산책하시고 어머니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고 이제 저녁에 TV 보면서 여보 이거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하고 계시다가 음악 소리, 뭐 노래 소리가 들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안 하시던 막 이렇게 쇼파를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하시다가 막 쇼파하고 싸우시면서 갑자기 이상 행동. 이상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바로 모셔서 갔는데 그때 이제 척수 타고 이제 뇌로 전이가 됐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골수를 계속 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혼수 상태시고 이게 아프니까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도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하신 말씀이 이쪽에 구멍을 내서 직접 항암제 투여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환자가 아버지가 체력이 좋아야 건강이 좀 좋아져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좀 약간 제가 생각해도 좀 영화 같은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혼수 상태로 계셨어요.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의 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임신했구나. 예, 네, 산부인과를 갔는데 아기가 이제 저희 첫째가 생긴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현수야, 네 새끼는 보고 내가 아이고.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초음파 사진 딱 받고 와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무작정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네. 청파 사진 들고. 네, 들고 이제 지금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혼수 상태셨어요. 계속 그날 아침까지도.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앉아서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너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서 배고프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식사하셔도 된다고 해서 식사하고 계신다고. 그날따라. 예. 그 사진 보시고 네. 그랬나 보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사진을 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빠 보시라고. 이게 뭔지 아냐고. 아빠 손주라고. 아빠 손주 딱 그랬더니 뭐 방송용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막 보시다가 지금 제 아내를 불러서 손을 딱 잡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보시다가 누우셔서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빨리 나으세요. 그래야 우리 손주 보지. 아이고. 하고 눈을 딱 주무셨는데 그게 마지막. 웬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너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게 마지막에 그래도 존재는 알고 가셔서 그거는 조금 사진으로는 네. 아마 보고 가셨네요. 네.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완치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폐암의 완치율이 그렇게 낮다는데 완치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선생님, 뭔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발견하는 거죠. 네. 암이 초기일 때 발견을 하면은 치료도 간단하고 완치 확률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초기일 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흉부 검진이라고 생각하면은 대개 엑스레이,
그냥 흉부 X선 검사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흉부 X선 검사는 사실 상당히 제한이 많은 검사입니다. 한 방향에서 찍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가려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검진을 할 때 저설량 CT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저설량이라는 어떤 의미죠? 네, 저설량은 방사선 설량, 방사선을 쬐는 양을 줄인 거죠. 네. 그래서 방사선 받는 양도 부담이 없으면서 폐암 발견 확률도 높인 것이 저설량 CT입니다. 방사선 양이 일반 CT에 비해서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낮춘 거고요. 구석구석 있는 애들을 볼 수 있죠. 단면을 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마치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듯이 네, 뒷부분에 숨은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X선보다는 한 10배 정도 폐암 발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만은 꼭 해라. 명의 중에 명의. 폐암 명의들께서 손꼽은 명의신데 오늘 이것만은 꼭 해라 하고 알려주실 말씀이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뭘 갖고 왔지? 네,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네, 물론 물 마시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흡연하시고 있는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니코틴이나 타르가 쌓이는 걸 좀 배출하는 걸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물 다 먹어. 그렇다고 물 마신다고 흡연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물이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네,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흡연 효과는 좀 오래 갑니다. 네, 담배를 당장 끊어도 흡연 때문에 생긴 암 발생률은 많이 줄진 않아요. 네,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줄기 시작하고요. 네, 30년이 지나도 일반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명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운동, 금연, 물 마시기. 물 마시기. 예, 할 수 있으시겠? 아니 그럼요. 네, 할 수 네. 있으시겠죠? 제일 쉬운 건데. 예. 뭐 폐암이 걸렸다 그러면 빨리 주변의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금연하고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는 것 이것이 조기 발견의 지름길이고 조기 발견을 하면 암 치료가 더 확률이 높아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